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승현 선수 발언 논란이랑 맨유 홈에서 펼쳐지는 맨유와 토트넘 경기 예상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대호 선수 얘기 잠깐 나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KC 선수들이 하이파이브 소녀 팬한테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한 논란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두고 김승현 선수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논란이 된 거지. 그래서 또 사과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읽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도 너무 길고 읽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못 읽겠어. 본인들이 읽어보세요. 얘기의 요지는 이런 식인데 자기가 NBA 많이 봤었는데 NBA 선수들도 하이파이브 안 해줄 때 있고 팬과 선수 모두의 잘못이고 부모가 말렸어야 된다. 그 아이의 부모가 말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농구 선수니까 NBA 많이 봤겠죠. 잘 안 봤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NBA 선수들이 그래도 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됩니까? 무슨 사대주의입니까? 그게 합리화의 논거가 될 수 있나요? 아이가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서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얘야 저분들이 신기가 불편하시니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는 게 어떠니? 물론 비약한 거지만 제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도 팟캐스트 하시죠? 본인이 해설위원 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넓게 보면 팬들한테 당신이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당신에게 돈을 벌려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지 사과했으니까 됐다 때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면 끝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과한 건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당신이 팬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가 얼마 전에 선수협회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근데 최근인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러울 때도 있다. 그래서 팬 서비스에 좀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선수들이 야구 선수도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야구장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아무리 크다고 그거랑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 두께 몸의 두께서부터 저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처하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조심스러우실 때가 있습니까? 사인해주세요 하고 저희가 집단으로 때립니까? 이게 진짜 본인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25억 연봉 구단이 주지만 구단이 왜 야구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롯데 팬입니다. 84년 어린이 회원이었고요. 이제 롯데 팬을 안 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자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로 돌아가면 자 맨유와 토트넘 경기 예상해 볼게요. 이 경기는 양쪽 사이드라인에서 양쪽 풀백과 윙어, 풀백과 윙어, 필폭과 윙어, 풀백과 윙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유 홈에서 토트넘이 원정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왼쪽 라인 손흥민과 베르통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오른쪽 라인 로즈랜다 오리에르와 모우라죠. 맨유의 손흥민과 베르통원을 부딪히는 라인이 맨유의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완비사카랑 데니얼 제임스. 예. 왼쪽은 그러면은 토트넘의 오른쪽 길이랑 부딪히는데 레시포드랑 루크쇼 아니면 전경기에 출전했던 그 유스 출신의 윌리엄 브랜던. 자 이렇게 두고 보면 일단 레시포드 수비 가담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루크쇼는 얼마 전에 부상해서 돌아왔죠. 풀타임을 아직 뛴 적이 없어요. 유로파에서 뛰었었나? 아무튼 리그에서 풀타임을 부상 복귀 이후 뛴 적이 없어요. 저번 경기에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윌리엄 브랜드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은 모우라랑 오리엔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비대칭 전술을 쓰죠. 이번 경기에서 꼽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포백이지만 실질적으로 쓰리백에 갖고 오리엔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윙포드 역할까지 해요. 골도 넣었었죠. 얼마 전에.
그러면은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을 안 하고 약한 풀백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맨유의 오른쪽 라인을 계속 두들겨요. 이렇게 되면 레시포드가 공격에 참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루크 또는 윌리엄 브랜던은 굉장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수비 가담을 레시포드가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쪽이 계속 올라가서 때려대면 오리에랑 모우라가 이쪽이 굉장히 고통받을 풀백은 고통받고 레시포드는 실질적으로 공격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손흥민 선수는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겠고 베르통은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데니얼 제임스랑 완비사카 라인이 공격에 더 공격적인 라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비사카는 공격수 출신이죠. 물론 다 제 생각입니다.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쪽에 대한 수비를 더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양쪽 라인은 토트넘이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맥토미나이가 이번 경기 복귀할지도 모르고 마티치도 복귀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장기간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이면 프레드랑 예를 들어서 기존에 프레드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프레드랑 같이 중앙에 서는 선수가 프레드랑 누구지? 페레이라일 가능성이 큰데 프레드랑 페레이라 그럼 이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돔벨레랑 시소코가 출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소코가 나온다면 전 포지션에 걸쳐서 맨유보단 토트넘이 우위인데다가 전술적으로 솔사르 감독이 그렇게 뛰어난 감독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었으면 진작에 카디프 시티에서 잘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지금도 4-2-3-1만 주로 쓰는 것 같은데 3백도 썼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4-2-3-1이 주 포지션인데 선수 넣었다 뺐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리뉴의 비대칭 전술이 이번 경기에 드디어 꽃을 펼 가능성이 물론 계속 꽃을 피워왔지만 이 경기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토트넘 체력에 지난 경기들 보면 후반 들어가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완연히 보입니다. 근데 계속 3일 저번 경기 이후로 3일 쉬었는데 다행인 거는 챔스랑 지난 리그 경기를 주말 리그 경기를 홈에서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쉬고 맨유 원정 요번 경기에 체력적인 게 변수일 수 있지만 다행인 건 3일에 휴식을 했고 지난 두 경기가 홈이었다는 거. 어찌됐건 선수 구성면이나 감독의 전술적인 면이나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상입니다.